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굉장히 제가 언짢죠? 이거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네. 아닐 거라면서요. 뭔지가 아니로 했어요. 네, 근데 어제 일본 언론이 또 아주 예민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과 자질이 없다.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교도통신 보도가 근거 없는 오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85억 원대 5억 원. 저는 하지 않는데요. 영화 타짜의 명대사죠.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짜리하고 9짜리를 들고 있으면 맨 끝짜리가 1로 끝나지 않습니까? 12. 이러면 이제 그게 가장 가치가 낮은 패라는 거죠. 하지만 5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앞에서 걸어서 상대방을 위축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블러핑이군요. 예, 블러핑을 해서 결국 돈을 다 따가는 과정.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사실상 올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 경우에는 예, 손가락이 잘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멍게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멍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그럼 수산물이라는 단어는요? 이러고 궁금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오늘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염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라는 말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염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죠.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 큰 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도박을 하고 있다. 타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요. 아, 이게 약간 좀 위축된 것 같아요. 예. 너무 셌어요. 뭐한 끗에 5억을 태워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영화의 명대사가 블러핑일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 185억 원 해봤는데요. 네. 저는 후쿠시마산 멍게 한 개 가격이 185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멍게 한 개가요? 멍게 하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이 작년에 정당 보조금으로 받은 돈이 185억 정도. 만약에 저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은요. 네. 국민의힘 정당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 원외 정당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당선 안 되고. 총선 때. 네. 그러면 저희는 진짜 185억 날리고 의석 100개 날린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뭐 대통령실에서 오염수 관련한 발언 없었다라는 이제 부인하는 멘트는 했고요. 오염수도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들 동의나 충분한 납득 없이 만약에 하잖아요. 남해안의 수산물 완전 아작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남해안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여수 순천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다 난리 나는 일이거든요. 아까 한 끗에 5억을 태우냐 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5억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이제 총선에 지금 관심이 아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 의석 잃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야당이 항의 공동성명 내자고 했는데 왜 여당은 반대합니까? 저는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제가 당대표가 아니니까. 네. 네, 우선 당대표 떨어지신 분이죠. 네. 네, 맞죠? 그분 맞죠? 그분 맞지? 예, 뭘 또 굳이 상처를 아니, 들춰요.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특히 보수 정권이 정권 초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일본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또 대일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봤던 패턴들이거든요. 네네. 역설적으로
지금 대일 강경책을 꺼내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쪽에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할 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지. 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든 아니면 다른 국제사회에 대해서든 아니 우리는 할 만큼 하고 통 큰 양보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이따위로 나오는데 우리 어떡하냐. 네. 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밑으로라도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제3자 변제안 우리 이거 무효화할 수도 있어. 네. 아니면 일본 대사 데리고 얼마나 방자합니까? 아, 초치했는데 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초치당한 대사가요. 네. 이거는 정답이 있거든요. 네. 정답이 뭐냐면 뭐 한국 정부 의견 잘 알았고 본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초치당한 인간이 바로 방자하게 무슨 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 영토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이런 사람은 본국 송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양보하는 거야라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항상 양보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당대표가 아닌 탓에 제가 굉장히 속 시원한 말씀하셨는데 뭐 오보라고 했지만 그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피해왔다. 그로 인해 일본 계획이 한국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주 상당히 구체적인 구체적입니다.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거 좀 묘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태평양 전체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태평양 전체 국가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서 5명의 과학자들을 이미 일본에 파견해서 자 좀 들여다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10m짜리 물탱크에서 맨 위에서 물을 이렇게 떠요. 맨 위에서. 네. 이 침전돼서 막 다 가라앉아 있는데 위에서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톡톡 몇 개를 떠온 다음에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깨끗한데요? 하고 나오니까 그 5명의 과학자들이 공이 야 이거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측정 믿을 수 없고 필터링도 전체 오염물질의 4분의 1만 필터링이 되고 4분의 3은 그대로 남아있다. 네. 그리고 바닷물에 200배 희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 바닷물에 무한대로 희석이 되는데 네, 눈 가리고 200배를 퍼간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맞습니다. 이미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누굴 보내서 이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왜 대통령님은 뉴스를 안 보시고 이미 과학자들이 일본이 불안하다고 한 검증의 내용을 안 믿으시고 뭐 다른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전 본인이 지금 뉴스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발언이 없었다고 그걸 하니까. 좀 말씀드려요. 네네. 지금 일본 언론에 너무 부안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권으로 경고드리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었대요. 그때 이런 말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김태호 차장이 일본 날아가야 될 때 아닙니까? 왜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협상안을 당신네 이 관료들이 나가서 교도통신하고 NHK 떨들고 있는데 협상 어떻게 때려오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놔야죠. 아니 교도통신이 무슨 그냥 일반 언론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통신 같은 곳입니다. 네. 관료들로부터 소스가 들어오는 거면 김태호 실장이 가서 멱살 잡아야 돼요. 네. 왜 안 합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저보고 일본 보도를 믿을래 대통령실을 믿을래 하면 저는 0.1초 고민도 없이 대통령실을 신뢰합니다. 우리 대통령실을 신뢰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 항의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렇다고 교도통신에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측에 대해서 강력 항의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도 시그널이 필요하고 물밑에서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지도 않은 얘기 당신들 유리하게 뉘앙스 비틀어가지고 당신네들 언론에 이런 식으로 흘리고 다니지 마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더 강력한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는 한일 협상 결과를 일본이 인질로 잡고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깰 수 있겠어? 독도는 일본 땅. 깰 수 있겠어? 오염수는 윤석열 대통령도 흘려도 된다고 말했어. 깰 수 있겠어?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깬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깰 수 있겠냐고 계속 협박을 하면서 하나씩 원하는 걸 더 얻어내고 있는 이 그림. 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암만 그래도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고 여기 에너지를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걸 무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부담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독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 강경한 태도를 보여드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보수 진영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예요. 네.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안 그래도 일본 내가 한 간부가 오늘 산케이 신문에 이런 걸 실었습니다. 강제동원 다음으로 다케시마도 착수해야 된다. 말도 안 이런 돼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거 외교적으로 큰 결례 굉장한 아닙니까? 결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일본이 너무나 방자하게 나올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다가 이거 일본 지금 도 넘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면서 네. 당장 대통령께서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거 타고 네. 독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독도요? 그러니까 물론 충무공 이순신함은 지금 이제 국제 미션을 수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멀리 가 있기는 한데 MB도 독도 한번 가지 하셨죠.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애매한 타이밍에 가면은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왜 지금 독도 가가지고 뭐 긁어부스러 만드냐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독도를 가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차마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에 반컵 따랐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뭐 더 따르기는커녕 지금 우리한테 쏟아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제대로 된 이거는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본과 영토 분쟁의 성격을 만들었던 MB의 독도 방문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냉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막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발 지금은 좀 침착하게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저도 당장 꼭 예. 뭐 독도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네, 저는 네. 보일 필요가 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런 건 예. 언론에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전광훈이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라는 발언으로 보수계를 뒤흔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오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라이브 출연하셨던 분이죠? 요즘에 또 안 보이시네요. 예. 자, 감정 발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올5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어의 전략적 부사가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정광훈 목사가 국가진영 천하통일을 한 건가요? 앞으로 점차도 끊이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 큰 어려움을 남기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약간 기가 꺾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전광훈의 전자도 안 꺼내겠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두 번의 실언 끝에 나온 이 육성 사과 발언, 감정위원회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46,800원 대 4,500원. 네, 46,800원이 이제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차비입니다. 네.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결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단순히 정광훈 목사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네. 저쪽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전략인 것이 김재원 최고위원 다음번에 대구 경북에서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시는 예. 단계인데 대구 경북에서 정광훈 목사와 손잡는 걸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광주에 와가지고 한번 살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경북의 민심을 오해하고 우리 몇 안 되는 강성 지지층에서 환호받는 그런 정치를 버리고 진짜 정광훈 목사 싫어하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정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광주행 차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니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네. 이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호남에서 한번 열었는데 거기 참석 안 했었잖아요. 안 했죠. 제가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평소에 사이도 나쁘지도 않고 네. 더라이브도 자주 나오시고 네.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 호남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죄를 뿌리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네.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에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도 건전한 양당의 경쟁이 있기를 바라는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정말 허탈감을 안기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내 텃밭을 지키겠다, 아니면 나는 내 극성 지지층만 갖고 가면 된다 하면서 그 지역주의, 지역 감정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거든요. 저는 이런 안 좋은, 나쁜 정치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500원. 여보, 이번엔 진짜 끊을게. 담배 한 갑의 가격 4,500원. 끊어도 매일 끊는.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설날에 끊고 1월 1일에 끊고. 일단 작심 3일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한 대 쭉 빨고 나면 마음의 위안이 오지 않습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모르고 지금 딱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중독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예상외로 흡연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 보면서 이상한 거 하나 못 느끼셨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여당 내 인사들은 많은데요. 전광훈 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 뭐 그분이 밖에 계시는 분인데 무슨 뭐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러면서 전광훈 목사 비판을 못해요. 이거 당연히 윤리위 소집해서 한번 따져 물어야 될 문제인데 당대표가 윤리위 소집조차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더 라이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시원한 어퍼컷을 날리시는 여당 보수 패널조차도 전광훈 목사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거 제가 구체적으로 성함을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당 패널이신데 하여튼 그럴 만큼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전 이번에 좀 관찰을 했고. 아니 영향력이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자 당원 가입하자라고 말했을 때 현역 지역위원장을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실제로 100장, 200장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신도들이 당원 가입을 한다. 그렇죠. 그랬는지 어쨌는지 집회에서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추천인란에 전광훈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이만큼 뭉태기로 들어왔는데. 신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는 누군가. 아니 추천인에 전광훈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돌려보니까 반 넘게는 원래 당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도 많은데 원래 당원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원래부터 당원이었는데 전광훈 목사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걸 대략적인 통계로 내보면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투표한 비율로 생각해보면 투표율이 조금 높으니까 대략 전체 투표에서 한 5에서 10% 정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면 이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은 엄청난 거죠. 실제로 그 보수 진영에서 전광훈 목사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은 좀 있습니까? 제가 봐도 몇만 정도의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체가 있는. 실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찐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윤핵관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근데도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움직이는 표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몇백 장 단위, 대구 경북 단위에는 많게는 1000장 단위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수십만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몇만 단위 정도는 있고 이게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만 움직여줘도 이게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의식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